봄이었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20여 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작은 마을. 가장 가까운 읍내까지 걸어서 2시간. 전화도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완전한 어둠이 내려앉는 곳이었어요. 그날도 마을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논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어놀다 어머니한테 불려 들어갔습니다. 기름등잔 하나씩 꺼지듯 집집마다 불이 꺼졌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비명이 들렸습니다. 마을 어귀 쪽이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게 시작이라는 걸. 이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먼저 그 마을이 어떤 곳이었는지 알아야 해요. 1970년대 강원도 산골 마을. 20여 가구. 전부 서로의 얼굴을 알고 이름을 알고 누구네 집 막내가 올해 몇 살인지도 아는 곳. 담장이 낮았어요. 대문에 자물쇠를 잠그는 집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면 잠글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누군지 다 알았으니까요. 이웃이었으니까요. 마을 어귀에 살던 옥순 할머니는 특히 그랬어요. 58살. 혼자 사는 할머니였는데 마을에서 인심이 제일 좋기로 소문난 분이었습니다. 새벽에 문 두드려도 열어주고 밤중에 두드려도 열어줬어요. 누가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안 열어주는 법이 어딨어? 할머니가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 말이 그녀의 마지막이 됐습니다. 마을에는 야경꾼이 있었어요. 밤마다 마을을 돌며 불조심, 도둑단속을 하는 사람.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며 맞는 일이었는데 그날은 한 남자의 차례였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그의 이름은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라고 할게요. 그 사람은 그날 저녁 무언가에 무너졌습니다. 무엇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가 그 감정을 혼자 사겼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자 그는 야경 도구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마을로 나왔습니다. 마을 어귀 첫 번째 집, 옥순 할머니 댁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일찍 주무셨을 겁니다. 밤 10시가 넘었을 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떴습니다. 누굴까? 이 시간에. 할머니는 일어났습니다. 등잔에 불을 켰습니다.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누구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문을 열었습니다. 마을에서 인심이 제일 좋다는 할머니. 밤중에 두드려도 열어준다는 할머니. 그게 그날 밤 그녀의 마지막 행동이었습니다. 15살 민재는 그날 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어머니랑 단둘이 사는 집.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 뭔지 몰랐어요. 짐승 소리인가? 바람 소리인가? 그런데 두 번째로 들렸을 때 민재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머니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엄마, 이상한 소리나. 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세 번째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방향이 있었어요. 마을 어귀 쪽.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불 꺼. 지금 당장. 민재가 등잔을 껐습니다. 방이 칠흑 같은 어둠이 됐습니다. 어머니가 속삭였습니다. 뒷문으로 나가. 신발 신을 곳도 없어. 빨리. 그들은 맨발로 뒷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산 쪽으로 뛰었습니다. 35살 정부는 그날 밤 혼자였습니다. 남편은 도시로 일하러 나가고 없었어요. 새 아이를 재우고 혼자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꽤 깊었을 때 이웃집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지 알 수 없는 소리. 그런데 정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그녀는 즉각 등잔을 껐습니다. 아이들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조용히 해. 아무 소리도 내면 안 돼. 알았지? 아이들이 영문도 모른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부는 아이들을 데리고 옷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어둠, 완전한 어둠. 밖에서 소리가 들릴 때마다 아이들이 움찔했습니다. 정부는 아이들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한 명씩 순서대로. 그렇게 1시간이 넘게 숨만 쉬었습니다. 이게 이 이야기에서 가장 무서운 부분이에요. 그 사람은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불이 켜진 집에 먼저 갔습니다. 불이 꺼진 집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러니까 불을 끈 사람은 살았습니다. 불을 켜놓은 사람은.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이걸 몰랐어요. 자기 집 불을 꺼야 한다는 걸 몰랐습니다. 소리를 들었어도 뭔지 몰랐어요. 그냥 이웃집 싸움인가? 개가 짖는 건가? 아이가 우는 건가? 그 판단을 하는 시간 동안 누군가는 등잔을 켜놨고 누군가는 껐습니다. 그 차이가 삶과 죽음을 갈라쌌습니다. 뒷산에서 내려다보던 민재는 이걸 봤어요. 불 꺼진 집 사이로 불 켜진 집에 누군가 다가가는 걸. 민재는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불 꺼! 불 꺼! 지르지 못했습니다. 소리를 내면 자신들 위치가 들킬까봐. 그래서 그냥 지켜봤습니다. 그 기억이 민재를 평생 따라다녔습니다. 정분의 옷장 안, 새 아이와 엄마, 완전한 어둠. 밖에서 소리가 날 때마다 정부는 손에 힘을 줬습니다. 아이들 입을 막은 손. 아이들은 울고 싶었을 거예요. 무서워서. 엄마 표정이 그렇게 무서운 걸 처음 봤을 테니까. 그런데 울지 않았습니다. 엄마 눈을 보고 울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소리 내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1시간, 2시간. 마을 어딘가에서 소리가 날 때마다 정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은 아니길. 제발. 우리 집은 아니길. 나중에 정부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제일 무서웠던 게 뭔지 알아요? 소리가 나는 것도 무서웠는데 소리가 멈추는 것도 무서웠어요. 소리가 멈추면 이제 우리 집 차례인가 싶어서. 소리가 나는 것도 소리가 멈추는 것도 둘 다 무서웠습니다. 그게 그날 밤 살아남은 사람들이 공통
고통으로 하는 말이에요. 뒷산에서 민재와 어머니는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소리가 멈췄는데도 혹시 또 시작될까봐, 혹시 움직이면 보일까봐 그냥 어둠 속에서 나무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민재 어머니가 아들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손만 잡았습니다. 민재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어머니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그 손떨림이 아직도 생각나요. 내 손도 떨리고 어머니 손도 떨리고 둘이 그냥 같이 떨면서 앉아 있었어요.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마을이 조용해졌습니다. 완전히. 새소리도 없었습니다. 개소리도 없었습니다. 사람 소리도 없었습니다. 민재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내려가도 돼? 어머니는 한참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있자. 민재와 어머니가 산에서 내려온 건 해가 완전히 뜬 뒤였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내려가겠다고 했어요. 민재는 말렸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보고 올게. 너는 여기 있어. 민재는 나무 뒤에 숨어서 어머니가 내려가는 걸 지켜봤습니다. 어머니가 마을 어귀에 도착했습니다. 멈췄습니다.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재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내려오라는 신호였습니다. 민재가 내려갔습니다. 마을 어귀에 서서 처음 본 것, 옥순할머니 댁 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민재는 안을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눈이 저절로 갔습니다. 그 뒤로 민재가 무엇을 봤는지는 이 이야기에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는 것만. 어머니가 민재의 눈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보지마. 너무 늦었습니다.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아침인데 닭 우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밥 짓는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불을 껐던 사람들, 뒷산으로 도망쳤던 사람들, 마침 다른 마을에 나가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마을 한복판에 모였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얼굴만 봤습니다. 살았구나. 너도 살았구나. 그리고 저 집은 왜 문이 열려있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뉘었다는 걸. 어제까지 이름을 알고 얼굴을 알던 이웃이 오늘 아침 더 이상 없다는 걸. 정분이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아침에 마을 한복판에 우리끼리 서 있었는데 아무도 울지 않았어요. 너무 충격이어서 울지도 못했어요. 그냥 멍하니 서로 보기만 했어요. 울지도 못했습니다. 너무 충격이어서. 시간이 지났습니다. 마을에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관계자들이 오고 여치로 떠났습니다. 마을에는 살아남은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어요. 정부는 매일 밤 옷장문을 열어놓고 잠을 잤습니다. 닫힌 옷장이 무서워서. 그날 밤 이후로 아이들은 엄마가 불을 끄는 걸 무서워했습니다. 어둠이 오면 그날 밤이 생각나서. 막내가 6살이었는데 그 아이는 한동안 밤마다 깨서 울었습니다. 꿈에서 뭘 봤는지 말하지 못했어요. 말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으니까. 민재는 달라졌습니다. 원래 밝은 아이였는데 조용해졌습니다. 학교에서도 말이 없어졌습니다. 선생님이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두세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괜찮아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감정이 있었습니다. 미안함. 내가 불을 껐기 때문에 살았는데, 옆집은 불을 켜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불 하나였는데 내가 뭘 잘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연히 껐을 뿐인데 그게 살고 죽는 차이가 됐는데 어떻게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정군이 말했습니다.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옆집 아주머니가 그날 밤 돌아가셨는데 전날 저한테 고추장 한 보씩이 나눠주셨거든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분이 불을 안 끄신 거잖아요. 저는 껐고. 그 차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평생 안고 살아요. 고추장 한 보씩이.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생존자 죄책감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살아남은 게 죄처럼 느껴지는 감정. 그런데 1970년대 강원도 산골에는 심리치료 같은 게 없었어요. 그냥 살아야 했습니다. 혼자. 그 감정을 안고. 그 뒤로 마을은 조금씩 비어갔습니다. 떠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살던 곳인데. 그 밤 이후로 그곳이 집 같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 때마다, 불을 켤 때마다 그날 밤이 생각났습니다. 결국 몇 해 지나지 않아 마을의 절반이 비었습니다. 담장 낮은 집들, 자물쇠 없던 대문들, 그것들이 하나씩 낡아갔습니다. 아무도 고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마을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창작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다는 건 여러분도 이제 아시죠? 이 이야기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귀신이 아니에요. 피가 낭자한 장면도 아니에요. 불을 켜놓았는지 껐는지 그 차이가 삶과 죽음을 갈랐다는 것. 그리고 그 순간 누가 다음인지 아무도 몰랐다는 것. 뒷산에서 내려다보던 민재가 소리를 지르지 못한 것. 옷장 속에서 정분이 소리가 멈추는 것도 무서웠다고 한 것. 이것들이 무서운 이유는 우리가 그 상황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불을 껐을까요? 켜놨을까요? 뒷산으로 뛰었을까요? 옷장에 숨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 판단을 내릴 시간이 없었으니까. 그냥 그 순간 한 행동이 삶이 됐거나 죽음이 됐거나. 민재는 지금 60이 훌쩍 넘었을 나이입니다. 이 이야기 속 인물이지만 이런 사람이 분명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날
그날 밤을 기억하는 사람, 봄이 오면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 문 두드리는 소리에 심장이 내려앉는 사람. 오늘 이 영상을 다 보신 여러분도 오늘 밤 혹시 집에 불을 켜놓고 주무신다면 잠깐 그날 밤 그 마을 사람들 생각이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불 하나의 차이, 그게 전부였던 그날 밤. 이 이야기를 쓰면서요, 정분이 옷장 안에서 아이들 입을 막는 장면에서 손이 멈췄어요. 새 아이 입을 한 명씩 막는 그 장면. 막내가 6살이라고 썼잖아요. 6살이면 엄마가 왜 그러는지도 모르는 나이잖아요. 그냥 엄마 눈이 무서워서 울지 못한 거잖아요. 그걸 쓰다가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뒷산에서 민재가 소리를 지르지 못한 장면. 불 꺼! 라고 외치고 싶었는데 자기가 들킬까봐 못 외친 거. 그걸 민재가 평생 안고 살았을 거잖아요. 내가 소리를 질렀으면 저 집이 살았을까? 아니면 나도 죽었을까? 그 질문에 답이 없으니까 더 무겁게 남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이 이야기에서 제일 소름 돋은 장면이 어딘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분이 한 말, 소리가 나는 것도 무서웠는데 소리가 멈추는 것도 무서웠어요. 이 문장이 제일 오래 남더라고요. 이런 이야기, 새벽에 혼자 작업하는 힘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에서 나와요. 다음 편에는 1990년대 서울 한복판에서 사라진 사람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CCTV도 없던 그 시절, 아무도 못 찾은 그 사람.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이 이야기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